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대전시 먹는물 공동시설, 그 중에서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약수라는 것이 예전이랑은 좀 많이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나 정수기, 생수가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수라는 것이 몸에 좋은 그런 물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온국수는 지역적으로 있지만 지금 환경오염에 의해서 약수물이 좋지 않아서 약수물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약수물에 대한 현황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유지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먹는물 약 공동시설의 현황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거고요. 지금 대전시에는 총 5개 구에서 40개소의 약수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이 무척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 9개소가 수질 검사 부적합으로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수터 위치 및 접근 방안을 우선 검토를 하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40개소의 약수터가 있다고는 했지만 좀 시간 관계상 동구청에 있는 1개소 그리고 중구청에 있는 1개소의 약수터를 현황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도 약수터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지만 지금 6개의 약수터에 대해서 일부 약수터에서는 위치나 일부 자료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더 세세한 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약수터는 거의 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도심 내에 위치한 약수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산속에 있는 산책을 한다거나 등산을 하는 그런 입구 정도에 많이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동구에서 맨 위에 위치한 용촌 약수터를 보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건 GPS 좌표를 잡았기 때문에 표기하는 GPS 좌표에서 약 10m 이내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GPS를 잡아서 접근하기가 좋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과 종점을 하는데 약수를 가는데 가까운 시점을 어디로 잡았냐면은 차를 타고 주차하고 갈 수 있는 적합한 곳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가까운 곳이 있겠지만 어떤 산속에 있는 곳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약수터의 특성상 좋고 용이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떤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동구 용촌 약수터는 대전시는 40개 약수터 중에서 가장 극명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도심에서 가깝게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다고 하더라도 바로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무척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용원중학교라든지 대전 동부요양병원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용하기는 무척 좋고, 그리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대전시에 내에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질검사에서도 안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무척 좋을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청의 약수터를 보시면은 총 11개소가 있죠. 그리고 이곳은 거의 다 보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양호한 일반 관리,
그러니까 3개소, 간헐적으로 초과되는 약수터가 8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촉사 약수터를 보시겠는데, 고촉사 약수터는 좀 보문산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근 도로에서 약 260m 정도의 거리에 있고, 이것을 등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것저것 이동을 하면서 많이 여러 개 만날 수 있는 약수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2020년 동안에 총대장균군이나 일반 세균에 대해서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오염물질이 있어서 오염물질이 지하에 침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관리 대상에는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약수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관련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운동과 같이 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불만족 이유는 역시 수질의 불안감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수물의 용도는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갈증을 해소한다거나 세면을 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컸고, 과거와는 달리 이 물을 집에 가져가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개선 요구사항은 운동기구, 그리고 수질, 어떤 시설 개선, 그런 것은 이용객들이 약수물과 더불어서 근처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수원에 영향을 주는 인근의 오염물질들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오염물질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이 화장실을 적용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약수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수물에 영향을 주는 불법 경작, 그 근처 비료를 주게 되면 약수물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어떤 대장균군이나 일반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떤 UV 소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리가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약수물이라고 한다면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대전시에서 좀 영향이 될 수 있는 라돈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거나 지하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하고 약수터 연관 이용시설을 구분하고 또 수질이 부적합한 폐쇄 약수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